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5, 6월 종합 적용반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 이론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 적용해보는 시간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적용반입니다. 그래서 그 한 1회독 정도 이상은 좀 하신 분들이 좀 좋고요. 좀 덜 된 분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같이 적용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전체를 살펴보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많이 다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은 되어 있고 또 암기도 되어 있는데 실제 사례 문제를 보면 잘 적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코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고 그러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대를 알아야 된다. 상대를 우리의 상대는 임용시험이고 임용시험에 나와 있는 그 교육학입니다. 이제까지 교육학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 왔고 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스포츠에서 강력하게 어떤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방향은 영역별로 중요도를 체크를 할 겁니다. 별표가 돼 있죠. 별표. 하나에서 3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상중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이제 별표 3개로 해서 이제 체킹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새로 공부한다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핵심 체크를 좀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키워드를 파악합니다. 포인트 부분 요거만큼은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글쓰기를 하려면 뭐 수려하게 이제 문장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써야 될 거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딱딱 기억해서 자기 말로 풀어서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제 그 쓰는 시간이고 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활용해서 자기 말로 이제 풀어서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출 문제를 분석합니다. 쭉 나왔던 기출 문제,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에서 나왔던 논술형 문제와 임용시험에 출제됐던 논술형 문제 전체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객관식은 객관식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논술형이기 때문에 논술형에서는 객관식을 통해서 이 적용을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적용해보고 실력을 좀 다져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변형시켜서 논술형으로 변형시켜서 케이스 스터디로 들어갈 겁니다. 사례형으로.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익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별 중요도 체크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교육과정 오늘 이제 첫째 시간 이제 교육과정부터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중요도를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료도 있죠. 이렇게 어떤 거는 이제 하나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3개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2개가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면 왜 3개고 왜 하나고 2개인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내용 조직 원리는 중요한데 작년에 나왔거든요. 또 나올 만한 그런 만한 그 쟁점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첫 번째 문제가 이거 내용 조직에 올렸어요. 그것도 통합성. 근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 파트 교육과정 개발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기 나왔죠. 나왔으니까 이제 나온다면 이제 이거 나온다. 내용 서적의 이제 선정의 원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목표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 개발 모형에서는 백워드가 한번 나왔죠, 그죠? 백워드 나왔지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다시 또 불 붙었습니다 여기에. 저도 계속 이제 학교 동향을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시험에 좀 가까워지고 할 때 또 이제 어떤 게 또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지를 또 다시 확인할 될 텐데 지금으로 보면 백워드 또 이제 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워드에 대한 이 이론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학교 현장에 이제 적용하려고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논문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교육과정 학자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자까지 같이 합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철학 교수가 들어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 거고, 교육과정 교수가 들어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파트에서 같이 동시에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출제가 됐도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출제가 돼서 그 다음 해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거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유형 파트에서는 또 한번 나왔죠, 그죠? 경험 중심.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이제 뭐가 출제가 됐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될 건데 경험 중심은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얘는 조금 이제 약화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도를 확인해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당장 너무 많은 걸 하려면 좀 곤란합니다.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표 3개 있는 것부터 먼저 우리 공부를 할 때 선형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리니어 러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기억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덜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은 부족하죠. 다 보려고 하면 머리도 아프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중요한 것만큼만 확실하게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여러 개 있으면 또 덜 중요한 거 보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낫겠죠. 공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이제 덜 중요한 것까지 이렇게 이제 더 들어가서 가능한 이제 빠짐없이 공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고 이제 키워드를 파악하게 될 텐데 7, 8월에는 그 교재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제 7, 8월에는 완전히 시험장에 가져가서도 좋을 정도로 정리된 그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것만 딱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를 거기다 다 이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5, 6월은 중간다리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징검다리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이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주로 이제 그 키워드 파악한다든지 이론 정리할 경우는 교재라든지 다른 이제 책을 봤던 것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체킹할 텐데 보시면 이제 그 백워드 설계 방식과 올라서 보면 백워드 디자인이 간단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역방향 설계다로 하는 게 타일러 방식과 타일러 방식의 2단계, 3단계 이제 역전돼 있다라는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전돼 있으니까 역방향이다, 백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가지 타일러 모형과 브루너 지식의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이 포인트만 딱딱 기억해서 간단하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 절차는 이제 바수 학이죠. 바라는 결과의 확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또는 수락할 만한 증거 결정,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 목표 설정, 평가 계획, 학습 활동 계획 또는 수업 활동 계획. 이게 학습 계획 두 번째 평가 계획이 타일러 같은 경우는 저 뒤에 나오는데 맨 끝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 계획을 세우는 거는 타일러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 정도로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목표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평가를 한다면 평가를 처음부터 앞으로 당겨 왔다는 거죠. 앞으로 당겨 왔으니까 이 내용 학습 계획 활동 내용 선정하고 학습 활동 계획을 세우는 걸 이제 뒤로 갔죠, 그죠? 뒤로 가고 얘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과 평가 계획이 교육과정 설계 또는 교육과정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평가 설정, 목표 설정을 이제 그 사람 이제 바라는 결과의 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 계획을 수락할 만한 증거 결정 또는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이게 평가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거죠. 수업 활동 계획.
학습과 수업을 계획하는 거고. 간단한 구성 절차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 쓰라 그러면 이제 몇 마디를 써줘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일단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체킹해 나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오더 설계 템플릿입니다. 백오더 설계 템플릿을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1단계 발언 결과의 확인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 그 다음에 이해, 두 번째, 세 번째는 본원적 질문, 그 다음에 뭘 알게 됐고 뭘 할 수 있게 됐는지,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요거를, 이제, 뭘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지적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2단계가 수행 가능한 증거 결정, 수락할 만한 증거 결정이죠. 이게 평가 계획입니다. 평가 계획은 두 가지로 돼 있죠. 수행 과제를 체킹하고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사항들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걸 중심으로 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계획 세우는 거죠. 수업 활동 계획 또는 학습 계획. 학습 활동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제 회리토에 따라서 이제 쭉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특징 간단하게 잡아야 되고, 장단점, 여기서 이제 장단점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징 정도까지. 물론 장단점도 알아둘 필요는 있겠지만, 특징 한번 출제가 됐죠, 그죠? 이제 특징이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출제가 된다면 이제 깊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단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해도, 영속적 이해. 이게 이제 이해잖아요, 그죠? understanding. 이거, enduring understanding입니다. 영속적 이해. 영속적 이해. 영속적 이해를 영속적 이해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학습 계획, 실제적으로 학습 계획을 물어볼 수 있는데, 요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영속적 이해죠, 그죠? 큰 개념입니다. 빅 아이디어, 큰 개념들. 큰 개념들이 이제 지식의 구조를 본다면 지식의 구조가 큰 개념, 이 사람 이제 지식의 구조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들. 우리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 백워드 설계의 기초에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을 강조하거든요. 핵심 개념. 그러니까 브루너의 핵심 개념들, 이 지식의 구조. 그러니까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설계할 게 백워드 입장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 그러면. 그래서 성취 기준이 나와 있고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빅 아이디어 핵심 개념들을 분석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학교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을 제가 이제 지적해 드릴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론 정리가 간단하게 돼 있으면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죠. 문제는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문제가 아마도 지금처럼 많은 문제를 다루는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후에 뭐 문제풀이 반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다루지는 않죠. 그래서 그야말로 좀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 문제를 못 풀면 제대로 모른다는 거거든요. 사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간단하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글쓰기는 이제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하나의 도약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객관식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객관식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자 보세요. 25번에 공부는 중등이죠. 그래서 수평적 내용 조직의 원리, 수평적 내용 조직의 특징. 수평적 내용 조직 있잖아요.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죠. 어쨌든 내용 조직의 원리, 특히 수평적 조직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스코프죠. 범위, 통합성, 균건다, 범통, 균건다, 균형성, 건전성, 다양성, 그죠? 그 중에 뭐 어디 찾아보라는 겁니다. 찾아보면 4번에 보세요. 4번에 중학교 1학년 환경 주제로 과학교과, 과학, 기술, 가정 이 두 개의 교과 내용을 서로 긴밀히 관련지어 조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지어 서로 구성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통합성이다. 포인트는 관련지입니다. 관련성. 그러니까 관련이라는 말이 이제 통합성의 핵심 키포인트라는 키포인트.
자, 여기 보세요.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를 기술한 것이다. 관계 깊은 것은 관련 지역 구성한다는 뭡니까? 통합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 사례잖아요. 사례니까 내가 이게 제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는 잘 외우는데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도록 확인하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킹해서 그랬을 때는 이 말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요거는 백워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죠. 백워드 방식.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압축이고요. 백워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예전에 백워드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대부분 다 타일러 쓰고 있습니다. 타일러를. 그리고 실제로 해설하신 분도 타일러로 해설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그 교육과 선생님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고쳤어 또 본인이 보니까 여기 유명한 선생님이 유명하다는 게 뭐가 유명? 강의 듣는 분이 많으면 유명한 거죠, 그죠? 유명도와 실력은 별개의 문제죠. 그 본인 답안지도 그렇게 써놓고 또 강의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다시 바꿨어요 또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워드입니다. 그 지금까지도 백워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백워드. 지금도 타일러 다른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가원 답안지 백워드로 나와 있거든. 아예. 백워드 방식 찾아보세요.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이잖아요, 그죠? 바수학, 발언 그 결과 확인, 발언 결과 확인. 그다음에 수락할 만한 증거 결정 또는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이걸 평가 계획이라고. 그다음에 수업 활동하죠. 학습 계획 및 수업 계획하는 거 세 단계로 됐다. 단계,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거 물어본 거 그냥 그야말로 간단한 단계. 그래서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역전돼 있다. 원래 타일러 방식과 그다음에 브루너 내용 우위. 브루너하고 타일러는 둘이 결합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둘이 물과 기름의 관계. 브루너는 내용 우위를 강조하는 사람이고 타일러는 목표 우위를 강조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거예요. 브루너는 내용 중심, 내용. 그러니까 둘이 결합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묘하게 딱 결합을 시켜버리는 게 마치 해겔의 변정법처럼 정반합으로 둘이 결합시켜서 성취 기준. 도대체 우리가 중요한 건 학생들이 중요한 내용,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해. 그래서 백워드를 이해 중심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라고도 하고요. 백워드.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초등에서 나왔죠. 10년도 초등에서 나왔고, 요건 12년 중등에서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정도 나왔으면 관심을 기울이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취급 안 한 분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자, 두 번째 나올 땐 당연히 더 깊게 나오겠죠. 두 번째 나올 때 보시면, 위긴스 맥타이 이 백워드 설계 방식 이해, 6가지 이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understanding, 영속적 이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다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 기출 문제를, 객관식 기출 문제 쭉 한번 이제 훑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케이스 스터디로 들어갑니다.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객관식을 약간 변형한 것도 있고, 객관식에 나와 있는 중요 쟁점들을 다시 문제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는 객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서 출제됐던, 임용시험이 이제 2013학년도부터, 그 논술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문제, 그 임용시험 문제는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영역별로, 행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취급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간단하게 한 문단 내지는 2개, 3개 정도 논점이 반영된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으로 삼는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김교사가 채택한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의 특징. 자, 개발 모형의 특징은 교육과정
모형이다, 그죠?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김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 그러면 김교사가 여러분들 답변하려면 김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뭐다?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다? A다. 그럼 A가 뭔지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야죠. 개념 설명해야 되니까 개념을 간단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수는 이제 특징에 들어갔으니까 특징 3개 써줘야 되죠. 특징 간단하게 이제 체킹해서 들어가는. 자, 이렇게 해서 사례를 잠깐 보시면, 교육과정 개발은 학교 현실이나 상황에 기초한다. 상황, 학교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대충 감이 잡히죠. 그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내적, 외적 요인이다. 자, 맨 처음에 교육과정 개발할 때 상황 분석부터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스킬백이죠. 스킬백. 딱 보면, 스킬백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구나. SBCD 모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이 끝나면, 여기 기초해서 이제 그 학습 교육의 목표 진술. 그 상황 분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목표 진술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미 여지없이 스킬백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됐죠. 그죠? 확실히. 그러면 스킬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쓰는 방법은, 답변 먼저 해주는 거죠. 김교사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뭐냐 했으니까,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스킬백의 학교신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스킬백 설명 쭉 들어간. 그 다음에 스킬백의 모형의 특징, 이제 3개 쓰라고 써 특징을 제시하면 첫째, 이렇게 3개씩 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에 이제 적용하는 단계니까, 다시 한번 실력을 문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고, 이게 기본 단계.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전체 완성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볼 때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이런 훈련인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가 덜 된 분들도 보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력을 다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잘된 분들은 뭐 쉽게 줄 것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재미가 있는, 저 공부가 좀 재밌어진다라는 그런 단계가 이 기본 단계 5, 6월이. 왜냐면 뭔가 좀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막 적용되니까 어느 정도 풀리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가 좀 재밌어진다라는 단계고, 좀 재밌어지는 단계까지 못 오시면은, 재밌어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참 이 5, 6월 이게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봐요. 이게 디딤돌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사례 6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제 빼고다 좀 중요하니까 빼고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째 잠깐 보시면, 자, 김 교사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 설명하라고 돼 있죠. 일단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뭐고 간에 뭘 묻는지를 지금 단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무슨 모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뭔 모형인지를 찾아봐야 되죠. 보시면, 성취해야 할 성취 정도, 성취 목표, 무슨 성취가 계속 나오고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김 교사는 목표와 목적과 평가를 설계의 처음 단계. 감이 잡히죠? 처음 단계. 그 성취 기준 강조한다. 교육의 책무성, 성취 기준, 성취. 그래서 김 교사 교육과정 개발 첫 단계부터 고민이 많더라.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단계 하위 내용들을 설명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중요한 개념, 빅 아이디어, 중요한 개념, 큰 개념, 영속적 이해, 빅 아이디어. 이미 답은 나왔죠. 누구죠? 위긴센 맥타이. 넥타이가 아닙니다. 맥타이. 영속적이 여기도 있네, 그죠? 이 정도 나오면 뭐 이제 답은 결정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에 6가지 측면 중에 3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제 살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그래서 작년에도 수석 합격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 제가 분명히 수석 합격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학 만점 나올 수도 있고 20점 만점.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내가 그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교육학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학은 비중이 높진 않죠. 근데 교육학을 안 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교육학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전공에 치중을, 가로수로 전공에다 치중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교육학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교육학도 18점에서 20점까지 받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굉장히. 그래서 그런 하나의 중간 디딤돌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CMI를 더 전체 종합했고 그 종합한 것을 이번 5, 6월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적용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나가면서 정교하고 실제 적용 능력을 함양하는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키포인트를 확인해서 좀 더 내용 사례를 좀 더 보태나가고 그다음에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서 적용 능력을 높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 6월을 잘 끝내셔야지 그 다음에 7, 8월부터 좀 편해집니다. 물론 편하다는 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불편한데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5, 6월까지만 조금 더 고생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죠. 이거 이거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그냥 커트라인이라도 통과해야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냥 이왕 공부하는 거 그래도 1, 2년 정도는 이제 머리가 한번 대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각오로 전공도 열심히 하시고 교육학도 열심히 하셔서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 여름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탄탄하게 다시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 5, 6월은 상대방을 알기 위한 코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합격이 시작된다는 거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